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운영위원 차동길 장군입니다. 11년 전 오늘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을 감행한 날입니다. 먼저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명복을 빌며 민간인 희생자 두 분의 고인에게도 명복을 빕니다.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우리의 영토를 공격한 전투 행위로서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모하게 공격한 비인간성을 여실히 보였습니다. 당시 우리 해병대는 100배, 1000배 응징보복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비록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전투 의지가 약화된 듯해 보이지만 뼛속까지 해병대 정신으로 무장된 우리 해병대 장병들의 전투 의지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기에 해병대 예비역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 도발을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의 도발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의 도발은 1973년 말에 발생한 서해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기간 중 해군력의 절대 부족으로 동서해 대부분의 도서를 점령하지 못한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유도탄 함정과 어뢰정, 고속 상륙정 등 해군력을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해군력을 갖추게 된 북한은 1973년 경비정 60여 척을 투입하여 43회에 걸쳐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인접 해상까지 침범하며 북방 한계선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서북도서 봉쇄 사건이라 부르는 서해 사태입니다. 1977년 7월 1일 북한은 200캐리 경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후 8월 1일에는 경제수역 경계선을 새로운 해상 군사 경계선으로 발표함으로써 경비정의 북방 한계선 침범과 무력화를 정당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북방 한계선 무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침범 활동을 자행하던 중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을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과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을 도발했으며 급기야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과 그해 11월 23일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전을 도발했던 것입니다.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 포병은 계획에 따라 남방 해상으로 실탄 사격 훈련 중이었고 나머지 전 부대는 연평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갱도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지휘 조치는 북한군 포병 공격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적의 포탄이 집중적으로 포병 중대를 공격하자 중대장은 포상 점령을 명령하였고 비오듯 쏟아지는 포연탄우 속에서 중대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 당선 부두에 나가 있던 해병대원들은 지체함이 없이 여객선을 타지 않고 뛰어서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가 복귀 중 적의 포탄에 전사하였습니다. 포병 중대가 포상을 점령하여 적 부대를 향해 포를 재방열하는 동안 세문의 포가 임무수행 불가 상태에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를 위한 해병대원들의 노력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포상과 중대 곳곳이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느 해병은 끊어진 통신선로 설치를 위해 포복을 하며 통신을 개통하였고 어느 해병은 철모에 불이 붙고 인중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포탑을 지켰습니다. 어느 간부는 사격할 포탄을 직접 나르다 발등을 찍어 발가락이 골절되었음에도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대원들을 도와가며 사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3분 만에 대응 사격에 임했습니다. 대단히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중계방송을 보듯 TV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은 늑장 대응이라며 군을 비난하였고 해병대를 비난했습니다. 해병대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현장을 방문했던 연합사령관은
본인이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참전하였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훈련된 부대를 처음 보았다며 연평 부대장의 리더십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연합사령관의 이 말은 늑장 대응이라며 비판하던 여론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첫째, 모든 도발은 북한 김씨 일가 정권 안보를 위한 위기 조성 전략 차원에서 자행했던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 이후 김정일은 1999년에는 우리가 졌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북방 한계선이야말로 남북 경협으로 돈을 벌면서도 남북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선이고 전략 지역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둘째,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의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은 전술적 변화와 함께 응징 보복 의지가 에스컬레이터 되어 왔습니다. 1차 연평해전에서 충돌작전으로 적을 제압했던 우리 해군은 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 해군의 근접 사격에 당해야 했습니다. 대청해전에서 우리 해군은 원거리 사격으로 대응하여 북한군을 패퇴시켰습니다. 북한군은 호시탐탐 보복 의지를 견지했고 그 결과가 천안함 폭침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응징 보복 의지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을 도발했던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전 도발은 전략적 실패였습니다. 해병대 연평부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북한군은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김정은이 연평도로부터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갈도에 122mm 화포를 배치하고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고 독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포병과 해안포의 실질적인 사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북 위협인식은 더욱 강화되었고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의 전투력은 대폭 증강되었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차원의 공동국지도발 대비태세도 발전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국민은 9.19 남북군사 합의로 인하여 군의 대비태세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병대의 대비태세와 응징 보복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해병대 전략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은 전통적으로 해병대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스스로 특별함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식으로 행동합니다. 6.25 전쟁 시에도 해병대원들은 해병대 명예를 위해 싸웠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조국을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전 도발은 해병대 명예에 대한 도전이 껴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잊으라고 강요해도 잊지 않는 것이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원들은 오직 지휘관의 명령에만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그날 누가 우리를 공격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2015년에 서해 5개 도서인 장제도, 갈도, 무도, 아리도, 한박도를 군사기지화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밝힌 바와 같이 해병대는 북한을 분명한 우리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섬에 대한 초토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병대를 믿고 우리 군을 믿습니다. 또다시 도발한다면 약속한 대로 해병대 명예를 걸고 100배, 1000배 응징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